네, 자 다음 이제 일행이시고요. 5분 발표 축제 바가지편.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듣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제 바가지에 관해서 5분 스피치 발표를 하게 된 땡땡땡입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전통 과자 1.5kg를 7만 원에 판매하여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지역 축제에 방문을 하는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가격표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축제라 하면은 지역의 특산물을 타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역 축제 바가지 관행이 성행한다면 지역 축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 축제 바가지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우선 외부 상인의 난립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송에 나와서 바가지를 행한 상인도 외부 상인이라고 밝혀졌는데, 현재 지역 축제에는 외부 상인들이 기준 없이 들어와서 주변 지역 상인인 것처럼 이렇게 물건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치구나 지자체에서 외부 상인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하고 외부 상인의 난립을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원인은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타 지역 관광객이 지역 축제를 갔을 때 그 지역에 관해 아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인의 말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이 지역 축제 바가지를 만들어내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점의 개선을 해당 지자체가 평균 한 해 시장가를 조사를 하고 작년 대비 물건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는지, 또한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물건의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지 확실히 하고, 좀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싶으면은 상인에게 물건의 가격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는 식을 통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상가와 수산물의 가격이 정보가 모여 있어서 이용객들이 이 수산물의 가격을 알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 벤치마킹하여서 지역 축제에 관한 어플이라든지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지역 축제에 어떤 볼거리가 있고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관광객들이 알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이제 일상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다른 지역의 축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지역 축제의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좋겠냐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지역 상인들에게 이 설문조사 내용 바탕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을 통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타 관광객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혜택,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관행이 더 만들어주면 지역 축제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 축제 바가지 또한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의 5분 스피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분 5초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서울은 사실 뭐 이런 문제하고 좀 자유롭기는 한데요. 서울시 관련돼서 뭐 축제나 행사 같은 거 뭐 참여해 보신 게 좀 있어요? 네, 그 통인시장에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엽전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통인시장의 이 엽전 시스템이 전통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전통 시장만의 컨텐츠를 더 활발히 하여서 시장 상인들도 활로를 찾고 그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러한 시장만의 컨텐츠들이 다양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제 가본 거예요?
한 작년 여름쯤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잘 되던가요, 운영이? 그때는 그 엽전 시스템을 흥미로워하는 이용객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이용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 4, 5년 됐나 벌써? 예. 근데 뭐 이용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처음 할만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처음 이용해 보면 신기해서 물건을 더 구매를 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시스템만을 밀어붙이다 보면 아무래도 흥미를 좀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 음식이라는 게 뭐 맛이 있어야지 먹죠. 그렇습니다. 뭐 분위기 만약에 담당 주무관으로서 뭐 이런 거를 좀 리뉴얼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뭐 어떤 거를 좀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하면 좋겠어요? 우선 전통 시장이라 하면 뭐 먹을 것, 뭐 옷 이런 물건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뭐 전통 놀이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 VR 체험관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소비자들의 이목을 더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 본인 서울시 공무원 지원하셨는데요. 뭐 다른 데 안 가시고 서울시 공무원 지원하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네, 저는 학창 시절을 내내 서울시에서 자랐는데요. 10수년간을 서울에서 자라면서 서울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봐왔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과도 소통을 통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러한 빛과 그림자의 모습이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빛을 더 밝게 만들고 그림자를 더 빛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바람으로 서울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빛과 그림자 얘기하셨으니까 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밝은 빛과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어두운 곳은 뭔지 한번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먼저 어두운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인 취약계층의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어두우실 거라고 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해봤을 때 그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저희를 반겨주시고 사회로 나가고 싶다 하는 열의를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자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사회로 한 발자국 다시 나오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울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밝은 면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놀거리가 많다거나 그런 것을 들 수 있는데 저는 자연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산들을 통한 둘레길이 전 세계 수도를 살펴봐도 어느 곳에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연 환경의 멋진 모습을 더 서울시가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 서울시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관광도 되게 서울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요. 뭐 앞으로 서울시가 뭐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유치를 좀 많이 하려면 뭐 좀 특색 있게 뭐 일반적인 뭐 명소 소개 뭐 그럴 때는 좀 지난 것 같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만들면 좋겠습니까?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 땡땡 옛길이라는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가 단순히 이 코스를 완주하면 도장을 찍고 스탬프를 찍고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울 시민들에게 좀 크게 흥미를 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둘레길 땡땡 옛길 시작하는 부분에 VR 체험관을 설치하여서 자연 환경을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맞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더 우리나라 사계절 서울시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R라는 게 좀 가게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VR로 합니까? 굳이 못 가는 데나 상상했거나 뭐 VR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본인 서울시 여러 가지 뭐 정책 사업들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뭐 본인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신 뭐 정책 사업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출산율이 0.59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엄마 아빠의 편한 외출, 건강 돌봄, 일 생활 균형, 정정하겠습니다. 안심 돌봄, 건강 힐링, 편한 외출, 일 생활 균형 이 4대 분야에 중점을 둬서 각각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울시가 이 출산율 대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 출산율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좀 뭐 지금까지 없던 좀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을 만약 한다면 예, 법이든 예산이든 신경 쓰지 말고요. 네. 본인이 마음대로 뭐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예산을 만약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은 부부가 장을 봤을 때 아이에 따라서 포인트를 더 확실히 적용하는 제도가 있으면은 그나마 가정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장을 보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이의 수에 맞춰서 포인트를 제공해서 그것이 가정의 보탬이 된다면 어느 정도 출산율 문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와야지 그 다음에 포인트를 받을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낳게 하는 게 일단 그죠? 많이 낳으셔야지 뭐 이런 것도 하죠. 네, 안 낳는데 뭐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거는 별로 없으시다. 뭐 신혼부부한테 아파트 한 채 그냥 공짜로 주자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 보죠? 그건 상상 속으로만 했던 점이라서 답변 드리기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들을 뭐 서울시가 좀 도입한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챗 GPT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챗 GPT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취합해서 우리 서울시정에 맞게 어느 정도 서울시정 현안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택할 때 저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차 검증을 통해서 거짓된 정보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챗GPT를 뭐 어떻게 서울시에 뭐 어떻게 적용한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악영향, 부작용이 있었는지 먼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 개발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시정 같은 거 뭐 참여해 보시거나 이용해 보시거나 아까 뭐 통일시장 갔다 오셨다는 건 뭐 좀 예전 얘기 같고요. 면접 준비하시면서 뭐 체험해 보거나 이용해 보거나 뭐 좀 그런 뭐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요즘 폭염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 자치구의 구청에 있는 무더위 쉼터를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동주민센터 같은 곳에 있는 무더위 센터와는 다르게 구청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테마형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낮잠방, 놀이방, 뭐 수다방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용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무더위 쉼터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자들이 더 많이 찾고 그 안에서 더욱더 지역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테마형 무더위 쉼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뭐 이용객들은 좀 많으시던가요? 제가 평일 낮에 갔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오신 주부분들이 많으시고 노인분들이 계셨습니다. 낮에만 가시고 밤에는 안 하죠? 21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셔기도 했고, 자 본인 뭐 개인적으로 뭐 좀 뭐 남을 위해서 좀 봉사 내지 희생 내지는 뭐 타인을 위해서 좀 뭔가 그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뭐 최근 경험하신 게 최근 활동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제가 택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택배 배달 아르바이트에서 해야 되는 일은 트럭에 실어져 있는 짐을 기사님들과 같이 분배를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우연히 일찍 갔을 때 택배 기사님이 택배를 트럭 안으로 싣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서 저는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호의로 다가가서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생각을 안 하고 도와드렸는데 그 기사분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몸을 쓰는 사람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통해서 내가 조그만 호의를 표해도 상대방은 정말 크나큰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직 생활에 나가서 민원인 분들을 대하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본인 또 뭐 여러 가지 또 갈등 상황들이 있을 텐데 뭐 학교 다니시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등등등 알바를 하시거나 이렇게 의견 충돌 갈등 상황에서 뭐 어떻게 주로 대처하시는 편이신가요? 우선 제가 어떤 타인과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른 동기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내용이 후임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고 우리는 쉬자라고 제 동기는 말을 하였고 저는 후임들을 같이 보면서 지도 편달을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이 좀 팽팽해서 약간 서로 냉전 같이 이렇게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 동기에게 다가가서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은 사람들은 한 번 못한 것을 기억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태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후임들은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여서 그 동기를 설득해서 같이 좋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제 두 친구가 싸우고 제가 가운데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그래서 뭐 어떻게 중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네. 상황 말씀이십니까? 저는 본인 뭐 무슨 노력을 했다는 뜻이죠? 일단 제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먼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저도 냉정을 잃어서 제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는 우선 서로 시간을 갖고 본인의 생각을 천천히 정리한 다음에 냉정해진 상태로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갖는 도중 제가 어떠한 점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지 의견을 정확하게 제가 동기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위험모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사실 미출생 신고 아이는 이제 의료정보도 못 받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법도 뭐 의료기관 신고제 이런 것도 도입이 되고 그랬는데요. 여튼간에 여기 좀 새로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혼모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까? 미혼모 문제는 일단 사회가 지자체가 힘을 써서 미혼모 분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 분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본인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공감을 사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임산부 분들께 교통지원금으로 70만 원으로 월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산부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미혼모 분들이 정보를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미혼모 전용 책자 같은 것을 제작을 하여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뭐 부모님한테도 숨기는 판인데, 네. 그죠? 예, 또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는 경우들도 뭐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 것 같고 뭐 대학생들도 꽤 적지 않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뭐 심리 상담을 하든지 뭐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동행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여서 취약계층 분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분들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행 공무원 분들이 이 미혼모 분들과도 같이 확대를 하여서 그분들과도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 찾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제가 뭐 이런 경우라고 해서 뭐 찾아오실까요? 서울시에 미혼모 지원센터가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미혼모 지원센터와 공무원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서 어떠한 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는 것이 먼저 공무원들이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못한 얘기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우선 제가 면접 경험이 많지 않아서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스펀지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스펀지처럼 전문 지식을 많이 끌어들여서 서울 시민분들을 위해 제 능력을 쭉 짜내서 서울 시민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 했고요. 소감은요? 그 미혼모 부분은 생각을 아예 못했던 부분이라서 많이 당황해서 횡설수설한 것 그거 같습니다. 5분 스피치 주제 드리기는 했는데 네. 예. 그래도 뭐 대략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네. 다른 지방직에서 뭐 곧잘 많이 물었어요, 이게 질문.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실 뾰족한 답은 없는데 일단 발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어딘지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빨리 좀 오게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럼 뭐 홍보를 좀 알려서 이렇게 연락을 좀 컨택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뭘 해야지 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뭘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다가? 거기 좀 어디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3분. 애들이 한국에 갈까요? 미혼모들이? 일단 안내를 뭔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익명으로, 그죠? 신문 노출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적어도 도움만큼은, 그죠? 예, 뭐 등등등, 뭐 중간에 예, 뭐 임신을 유지할지 포기할지 뭐 등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료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와야지 뭐 할 거 아니야, 일단. 맞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예, 뭐 하여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하셨는데 아까 VR 체험, 유치 방안 얘기했는데 VR 체험은 조금 예? 사실 제가 그 VR 쪽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요즘 면접을 VR 하면서 요즘 말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 뭐라도 다른 얘기를 방향- 해야 되니까 이제 네. 하는 건데요. 네. 외국인 유치 방안도 흔하게 묻는 류의 질문이기는 하잖아요. 네네. 예, 유치 방안도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는 이제 거의 이 질문 안 했는데 예전에는 곧잘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네. 그죠? 뭐 관광 코스 짜면 뭐 관광 코스 할래? 뭐 체험형으로 하면 뭐 어떤 프로그램 하면 좋겠네. 그다음에 또 뭐죠? 외국인 오는 프로그램은 뭐였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 예. 네. 거기 뭐 서울시 편 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죠? 예. 그래서 뭐 외국인 유치 방안은 좀 간단하게 그래도 좀 뭐 강의 때도 여러 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좀 첨부해서 뭐 이제 뭐 명소 소개 이런 거 할 때는 좀 지나갔고 이제는 좀 뭐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하니까요. 네. 체험형이든 뭐가 됐건 뭐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정책도 저출생 관련된 거 좀 대책 방안은 그래도 뭐 하나 좀 예, 뭐 포인트 준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좀 자잘한 얘기 같고 네. 애를 좀 낳게 하는 게 일단은 그죠? 애를 낳으려면 남녀분이 만나야 되고 네. 그죠? 만나고 뭐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그죠? 예,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미래를 약속해야 되고 그 결혼이든 아니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내가 서울시장이면 진짜 SH 아파트 무상임대 30년 무상임대 내지는 최소 임대로 해서 30년 그죠? 네. 예, 죽을 때까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30년 임대해주겠다고 할 것 같아요. 왜? 뭐 임대잖아. 뭐 주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죠? 참고로 해보면 임대를 하면 나중에 평생 임대에 있겠어요? 어쨌든 집을 구해서 본인이 한국 사람은 살아요. 예. 이런 게 결국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아이가 가졌다는 게 큰 페이버가 되게 좀 해야 되는 게 좀 있는데 조금 좀 파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라고요. 그죠? 네. 대학교 갈 때까지 전액 무료, 학비 무료. 왜? 뻥카 같아요? 대학교 갈 때 학비 무료면 얼마만 예산되면 되는지 알아요? 중고등학교 공짜잖아. 초중고등학교 공짜잖아요. 네. 고등학교 1분 한 절반 이상 좀 공짜 수업료 물인데 수업료만 있지는 않지만 공짜에다가 대학비 해봐야 얼마나 돼? 한 4, 5천 되려나? 1년에 1,000만 원 잡아도 네. 3, 4천 아니에요. 네. 3, 4천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3, 4천에다가 잘 생각해봐요. 3, 4천 든다고 치고 이제 한 해 20만 명이 안 태어나죠? 그죠? 그 20만 명이 얼마죠? 3천 명, 20만 명에 뭐 3천 잡으면 6조인가요? 6천억인가? 6조인가? 6조인가요? 맞죠? 60조는 아닌 것 같고 6조 같아요, 느낌이.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가 넘어요. 그 중에 100분의 1 쓰면 해결되는 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저 대학생들 다 지금 저 학자금 대출들 다 내고 있죠? 아니면 내고 있거나 좀 이해된 상황 아니에요? 대부분 학자금 대출 받으셨죠? 그 취업하자마자 깔 거 아니에요? 이제 월급에서. 예. 그죠? 학자금 대출 이자 탕감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자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한 달에 뭐 작게는 뭐 몇만 원이라도 10만 원, 15만 원, 뭐 7, 8만 원씩 내지 않겠어요? 이자 탕감 아예 안 내게 공공에서 부담하는 데 쓰는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6천억인가 7천억인가 많잖아요. 1조가 되지 않아요. 6, 7천억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대한민국 국무가 아무리 가난하기도 하니 그 정도 해결을 못 해줄까? 그러면 학자금 관련된 거는 그냥 무상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라고 사실은 의지가 달려 있죠, 그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 질문 다른 거는? 그 제가 관심 지역어플 축제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것도 모아가지고 통합된 뭔가 뭐 행정자치부에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통합해서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축제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 사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뭐 지역 축제라는 게 기획안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에 따른 행사 기획과 설계와 여러 허가 사항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만들 거예요. 이건 사실 이런 게 없다는 사실이 제가 좀 놀라웠는데 만들어서 이제 하면 막 바가지나 등등등이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죠? 평가에 따라서. 또 중요한 건 이런 평가에 따라서 아까 설문조사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객 만족도 조사도 있죠. 방문객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나중에 그죠? 예, 네. 반영하면 돼요. 네. 당연히 지방축제 예산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면 절반 정도, 최소 절반은 국가에서 지원금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동을 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 공무원들이 그죠? 예, 뭐 더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따오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금이 줄면 축제가 줄고 축제가 줄면 사람이 줄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해했죠? 네. 그 축제에서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기 지자체 장님께서 계약직이시잖아요. 연임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공무원 연락에 쪼겠죠. 이해했어요? 연락에 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네. 자, 막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 축제라는 게 잠깐 그 딱따방처럼 잠깐 하고 사라지는 거긴 하나 그것이 평가와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평가라는 형태로 기록으로 남기고 그거를 가지고 성과 측정을 해서 다음에 축제를 할 때 반드시 그거를 반영해서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비교하게 하고 축제라는 게 되게 1년에 한 번 하니 그때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사람들 다 잊어먹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그런 건데 공공에서만이라도 그런 걸 좀 남기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가치평가 뭐 일반인들의 설문조사가 좀 설문조사가 조금 그래도 뭐 좀 일반인들이 보면 자기 겪은 것만 얘기하고 뭐 되게 좀 단편적인 거고 되게 또 좋은 평가보다는 안 좋은 평가를 먼저 하죠, 그죠? 예, 그런 것들 하다 보니 저 객관적인 평가단이나 이렇게 뭐 시민 평가단 이런 걸 좀 꾸려서 일관된 기준과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죠? 예, 뭐 쇼핑 같은 데가 미스터리 쇼퍼 이런 게 있잖아요. 딱 해서 이렇게 하게 이렇게 좀 시민 평가단으로 이해관계 없는 분들을 모아서 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설문조사 얘기하셔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요.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건 아니긴 한데 아까 관행을 정립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에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예, 좀 디벨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질문? 그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말씀드리고 네. 뭐 서울시에서 뭐 개선할 점을 뭐 말해봐라 했을 때 네. 아예 동떨어진 걸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심 분야에 잘 먹힐 거. 잘 먹힐 거 제 나름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음식을 서빙할 때 아니 뭐 테마를 맞춰서 해산물로 시푸드로 맞짝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맛있는 육회를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 맛있으면 장땡이 치고 무슨 걸 따지고 앉아 있어. 플레이팅을 따지지 말고요. 네. 뭐 그중에 뭐 내가 할 때 이게 더 적절하게 더 그죠? 먹히겠다. 그것도 네. 좀 성의 있게 보이겠다. 뭐 나름대로 뭔가 좋게 들리겠다. 찾아본 티를 내겠다. 뭐 그게 좀 더 나은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희망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네. 연관이 되고 좋기도 하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연관성이 떨어져서 좀 맛이 없는 것보다는 연관성이 없더라도 맛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뭐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에요. 네.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죠? 뭐 이것저것 뭐 그래도 뭐 두루두루 뭐 이것저것 관심 있다고 아는 척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해했어요? 무슨 네, 말인지?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면 그쪽만 다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뭐 두루두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죠? 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로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이렇게 조사한 내용과 재료를 보고 어떤 게 먼저 하는 게 좋을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혼모 지원센터도 잘 얘기하셨는데 조금 좀 디테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혼모의 대책의 핵심은 발굴이에요. 발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왔을 때 지원하는 것들은 뭐 좀 미약하기는 하마다 있어요. 이해했죠? 중요한 그걸로 안 들어오는 거죠. 이유는 불안하니까죠. 뭐가 불안하겠어요? 신원 노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혼자 그냥 낑낑 참다가 말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뭐 궁극에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참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누가 누칼협이라는 게 좀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가 임신하라고 그랬냐? 네 책임이지. 라는 구조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차 이데올로기랑 겹쳐지면 이제 이상한 논리, 담론으로 이제 비약이 되죠. 전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예, 적어도 50%의 책임성을 물으면 돼요. 아주 단순한 솔루션이에요. 생물학적 아버지, 그게 누가 됐건 간에 생물학적 아버지, 뭐 DNA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빼박이잖아.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50%의 책임, 성인으로서. 원래 50% 이상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나, 예, 요즘 그 정치적으로 올바름, PC도 뭐 생각을 해야 되니, 그죠? 예, 아무튼. 그래서 뭐 50%는 무조건 책임져야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의사결정도 그렇고. 그 책임성을 빼놓으니까 이 모든 게 다 꼬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법제에 남아있는 이제 가부장적 문화라고 생각해, 이게. 이 부분을 다 빼놓고 있는 거죠.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볼 때 딱 한 가지 기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반띵 부담하고 있는가, 반띵의 책임이 있는가. 그죠? 이 기준으로 보면 돼요. 반띵의 책임이 있는가. 됐죠?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을 하면, 처벌을 하는 건 누구? 왜 여성만 처벌을 하냐고. 생물학적 아버지는 도망가면 땡이야? 잠수 타면 땡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떤 형태의 과정이 될까? 뭐, 꼭 뭐가 됐건 간에. 됐죠? 그렇게 책임성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하튼 간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애가 성인될 때까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그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뭐 그런 개념이 좀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